반갑습니다. 노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노무 이야기의 영상의 주제는 4대 보험료 절감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4대 보험이란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사회보험인데 이제 네 가지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4대 보험, 4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4대 보험을 우리 특히나 중소상공인 우리 업장에서는 참 4대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이제 좀 많이 부담으로 다가오시고, 이게 약간 준조세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걸 뭐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사업주한테 의무적으로 부과하게끔 또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4대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좀 절감을 시킬까 하는 게 우리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4대 보험료를 이만큼 절감을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컨설팅을 맡기세요라고 이제 영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즘 세상에 새로운 건 없고요. 뭐 없던 걸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되게 획기적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좀 파고들어서 분석을 하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거의 새로운 건 없다고 저는 보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대 보험료 절감을 시키는 뭐 방법을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뭐 이거는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이 방법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잘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뭐 보험료를 절감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검증을 잘 하셔서 만약에 컨설팅을 맡기시더라도 좀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 4대 보험료 절감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뒤에 제가 쭉 적어 놨으니까 이걸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과세 항목. 자,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요. 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항목을 좀 찾아보시면 거기에 40여 가지의 비과세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비과세를 처리를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핵심은 우리 회사의 급여 체계 안에서 어떤 거를 비과세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8년에 생겨서 2019년에도 계속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에 이렇게 보시면 2018년까지는 190만 원, 2019년부터는 뭐 21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210만 원이 과연 뭘까요? 그거를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자, 그럼 보수는 뭐냐? 보수는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가 받는 전체 급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과세 항목의 금액을 뺀 거를 우리가 보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근로자가 한 달에 뭐 200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급여를. 근데 우리 회사에 쭉 찾아보니까 그 급여 중에 비과세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대라든가 뭐 차량 운행비, 그 다음에 뭐 연구활동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뭐 이런 것들을 쭉 비과세 항목을 찾아보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돼서 50만 원을 뺐습니다.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내 급여는 250만 원이지만 보수는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급여에다가 비과세 항목을 우리 회사의 급여 체계에 맞는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서 제외를 시켜 주시면 그게 보수가 되고요. 그 보수를 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보험료,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보수라는 걸 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뭐 보험료가 뭐 어떤 거는 뭐 몇 프로 해서 대략적으로 뭐 사업주 근로자들 대략적으로 뭐 10%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르긴 한데 대충 10%면 이게 약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급여 체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4대 보험료는 줄어든다. 근데 대신에
이 비과세 항목을 찾아서 차감을 시키실 때 얼토당토하는, 우리 회사 전혀 관계도 없는 걸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경우, 이거 나중에 문제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과도하게 컨설팅을 하시는 업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비과세 항목을 찾아가지고요, 그거를 업체에다가 이거 비과세 항목이라고 거기서 차감을 시켜서 4대 보험료를 줄여버립니다.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보수를 줄여서 4대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찾아서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크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우리 급여 아웃소싱이나 노무 자문을 맡기시면 임금을 다 이제 매달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율에 따라서 4대 보험료 신고하는데, 이게요, 자세히 보시면 인원이 근로자 숫자가 좀 많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그 자문을 맡으시는 데서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고하시는 데들이 이 요율을 잘못 계산해서 넣은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문을 맡기시고 있으시거나 급여 아웃소싱 하고 계시면 한 번 더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달라, 재확인해달라 해서 우리가 조금 요율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조금 찾아보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금액이 이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고용산재보험료를 환급이나 절감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그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죠, 항상. 고용산재보험료가 두 개가 묶여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같이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몇 년간 쌓이게 되면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오납됐다는 거죠. 그래서 환급을 받으면 그걸 3년치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번에 목돈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원래대로 절감이 된 대로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조하시는 그 이제 제품이나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못 신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재보험료는 이제 매년 그 보험 요율이 정해지는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업종별로. 그러니까 좀 위험한 업종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산재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업종은 산재보험료가 좀 세고요. 비율이 세고,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업종들은 산재보험료가 좀 낮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을 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고 잘 확인을 했더니, 우리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가 10% 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거보다 더 20% 이렇게 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그 업종을 잘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거를 원래대로 우리가 내야 되는 그 보험 요율대로 떨어뜨려 준다면, 이것도 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3번 항목은 좀 접근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그런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또 특히나 또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현장 실사를 나가서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컨설팅 하시는 분이 또 전문적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일단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3번 항목 같은 경우가 이제 제대로 그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절감이 만약에 된다면요, 짧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이렇게 좀 길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된다면 그동안 잘못 냈던 과언납됐던 보험료를 3년치를 바로 환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좀 간간히 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또 사업주들이 또 관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신데, 또 이제 하나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4대 보험료라는 게 어쨌든 그 직원들의 급여의 일부분을 이제 보험료로 이제 납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직원이 숫자가 너무 적은 데들은 사실 이 방법을 써도요, 그렇게 절감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직원 숫자가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막 이렇게 되는 데들은 약간씩만 줄여도 또 크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절감이 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그래도 있으신 데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뭐 세상에 없는 방법을 누가 만들어내서 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첫 번째는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서 있는 거를 찾아내서 정확히 항목에 집어넣어서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보수를 줄여서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임금이나 보험 요율을 한 번 더 제대로 부과가 되고 있고 정확히 계산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산재보험료 지금까지 과온합돼 있던 거를 좀 찾아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해서 3년치를 환급받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절감을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뭐 사업주분들께서 우리 사업장에 이런 게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뭐 쭉 드린 거니까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대 보험료 절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및 좋아요,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